수도 이전과 서울 해체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서울이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서울공화국이라는 기형적 구조 자체에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위기의 근본 원인은 서울에 집중된 권력과 자원의 기형적 구조에 있으며 유일한 해법은 서울의 해체와 수도 이전을 통한 권력 분산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한국의 부동산 위기, 그 해법으로 제시된 아주 대담하고 또 논쟁적인 주장을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서울 해체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왜 수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수백만 명에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이 현실. 이 질문이 바로 한 세대 전체를 깊은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네, 112%. 이게 2014년 이후 서울의 평균 집값이 오른 수치입니다. 다른 지역은 비교도 안 될 정도죠. 말 그대로 한 세대의 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영끌, 비투, 이런 비극적인 신조어까지 생겨났잖아요. 아시다시피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빚내서 투자한다는 거죠. 젊은 세대를 빚더미에 몰아넣고 이게 결국에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까지 이어지는 정말 심각한 사회적 위기인 겁니다. 자료를 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정부가 28번이 넘는 주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보시다시피 시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이게 단순히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국가 구조 그 자체를 지목하고 있죠. 이 자료들을 보면 서울을 블랙홀에 비유하는데요. 이게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국토의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100대 기업 본사의 84%가 몰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 인재, 권력을 전부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집중 현상 때문에 한국이 서울공화국이라는 씁쓸한 별명까지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서울에 집이 있다는 건 이제 그냥 어디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게 된 겁니다. 최고의 일자리, 최고의 대학, 최고의 인맥, 모든 기회가 서울에만 있으니까요. 서울의 집은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나 자격증이 되어버린 거죠. 자, 만약에 기존의 정책들이 계속 증상만 건드리는 거였다면 이 병의 근원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뭐랄까 아주 과감한 수술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이런 땜질식 처방 말고요. 진짜 구조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구조적인 문제는 겉핥기식 정책으로는 절대 못 고친다는 건데요. 그럼 이들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법 한번 보시죠. 바로 수도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접근법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은 과거 방식이죠. 세금 좀 올리고 대출 규제하고 수도권의 공급 잠깐 늘리고. 하지만 오른쪽의 제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권력과 기회의 원천 자체를 전국으로 물리적으로 흩어버리자는, 말 그대로 국가 지도를 새로 그리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 해체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꽤 구체적이고 단계적입니다. 첫째,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같은 핵심 정부 기능을 세종시 같은 새로운 행정수도로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둘째, 이어서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들을 전국의 다른 주요 도시로 이전하는 3개년 계획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서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축을 가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는 확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는 크게 살아나겠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더 강해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죠. 브라질은 리오데자네이루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리아를 건설했고요. 호주도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의 힘겨루기를 끝내기 위해 캔버라라는 중립적인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대한 계획에는 엄청난 위험과 또 강력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들도 이 계획의 어려운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어마어마한 초기 비용도 문제고요. 서울 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이 구조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의 정치적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무려 100조 원입니다. 100조. 반대하는 쪽에서 이 계획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숫자죠. 하지만 찬성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00조 원. 물론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그냥 내버려두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잃어버리는 생산성, 사회 전체에 퍼진 절망감, 그리고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 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 드는 일회성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단 하나의 추거대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붕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과연 맞는 선택일까요? 구조개혁을 시작할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조치로 조속한 수도 이전을 제시하며 이를 유일한 대안이자 가장 안전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